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증인 요청은 하셨고 증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래저래 다 살펴보고 또 저희도 그 타당한 과정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그 요청하시는 분의 내용과 말씀이 전부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좀 주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3년 전에 판결이고 그때는 판결이 전산화되기 이전 단계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누구였는지 사건 번호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전 판사께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비공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하면 충분히 그 구체적인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주심 판사였던 그분의 증언을 직접 여야가 함께 듣지 않고는 이 판결문이 어떤 것이라는 걸 판결문을 현실적으로 이 판결문이다라고 사건 번호나 피고인을 지금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대법관 자격에 대한 그간의 재판 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게 나와서 증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이를 주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진술에 그 신뢰가 없다든가 그 진술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면 그거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지금 주저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혹과 진실규명에 국회가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정말 비공개로 한번 해서 이게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뭐 조기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 합리성이나 그래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하면 저희들이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국회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 예. 지금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94년 12월 23일 선고 94고단 2765 판결인데 이게 아마 그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고 지금 이 판결한 판사의 이름도 여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인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증인을 불러서 조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 뭐 시간이 안 되면 요거 질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이제 협의를 더 해보시든지 아니면 질의 중에도 뭐 협의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럼 요 판결문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요 판결문이 맞는 것 같죠, 주광덕 의원님? 그럼 이것도 이 내용을 보고 아까 버스가 그 자동차와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 버스와 부딪혀서 2명이 죽은 사건 저희가 인터넷도 다 뒤져봤는데 그 사건이 우선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판결문하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저기 방희선 판사 그 시기. 서 의원님. 예. 요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보석 취소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요구를 아까 제가 얘기했고 그 찾아본 결과를 말씀 듣고 예, 그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찾아본 결과를 듣는 걸로 하시죠. 그런 협의는 이제 여기서는 좀 그만하시고 일단 이제 협의하실 때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께서는 이제 이 판결을 보면 좀 생각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나요, 아까? 제가 일단 판결이라도 그러면 확인을 그러면 할까 일단 하는 정의할 때 한번 예. 참고해 보시고요. 예. 다음에는 바른정당 지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자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백승주 의원께서도 다시 제지를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격히 다르다 이렇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서 지금 계획에 그 용어를 지원할 때 성평등으로 쓰는 건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성평등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아니면 비슷하다? 거기에 대한 좀 해석을 좀 분명히 내려주시죠. 예, 전 지금으로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인사 말씀하셨을 때 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담당 법관 신설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람 있다고까지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기계적으로 치환을 하면 우리 후보자께서 직장 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성평등 담당 법관 신설을 끌어낸 것을 보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건 지금 제가 성평등으로 바꿨을 때 그 담당 법관을 신설했다는 것에 실질적으로 보람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진 못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그럼 분명히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라고 인정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낙태죄가 형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외적인 사유 규정이 정말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구제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를 지금 당장 폐지한다, 폐지하느냐라는 그런 큰 논의보다도 일단 먼저 낙태를 허용해야 할 만한 그런 사유에 관해서 조금 더 예외적 사유를 정밀하게 보면서 정말 구제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좀 완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 이슈가 불거진 것이요.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국민 청원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서 내년에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의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당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인천지법의 부장판사로 계시는 김동진 판사라고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분은 네. 이름은 압니다. 그분이 SNS상에 본인이 이제 법관 생활 19년째인데 구속 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적부심에서 최근 1년에 피의자들을 석방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법관 윤리 강령에 SNS 등 전파력이 큰 그런 매체에 글을 싣는 등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윤리 강령 등에 의하면은 그러한 글을 싣기 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윤리 강령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윤리 강령을 김동진 판사는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아니 후보자님, 예. 지금 대법관 후보자시거든요. 윤리 강령에 있는 내용을 SNS 상에 그렇게 올리는 게 아까 그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윤리 강령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중층적인 그런 법 해석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 자리에 가시는 건데, 이분의 행위가 윤리 강령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자체를 여기서 해석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대법관 자리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당 법관께서도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글을 올리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니 지금 제가 후보자님, 그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닙니다. 법관은 법리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만 판결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윤리를, 규정을 위반했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했든 안 했든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규정을 위반했으면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규정 위반은 위반인 것이고,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답을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법관이, 그 판사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올렸다고 이해를 한다는 그런 대답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니, 이렇게 아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 윤리 규정, 후보자님도 법관이시고 판사하셨으니까 본인이 그 윤리 규정 보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달라는 건데 자꾸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 자리에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답변 주세요. 인정하시냐고요. 예, 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인정하시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해요? 예, 다시 하세요. 예, 그러시죠. 예. 자,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님 질의하시죠.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할게요.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세요.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성평등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아니면 비슷하다? 거기에 대한 좀 해석을 좀 분명히 내려주시죠. 예, 전 지금으로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인사 말씀하셨을 때 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담당 법관 신설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람 있다고까지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기계적으로 치환을 하면 우리 후보자께서 직장 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성평등 담당 법관 신설을 끌어낸 것을 보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건 지금 제가 성평등으로 바꿨을 때 그 담당 법관을 신설했다는 것에 실질적으로 보람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진 못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그럼 분명히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라고 인정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증인 요청은 하셨고 증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래저래 다 살펴보고 또 저희도 그 타당한 과정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그 요청하시는 분의 내용과 말씀이 전부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좀 주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3년 전에
판결이고 그때는 판결이 전산화되기 이전 단계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누구였는지 사건 번호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전 판사께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비공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하면 충분히 그 구체적인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면 저희들이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국회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 예. 지금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94년 12월 23일 선고 구사고단 2765 판결인데 이게 아마 그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고 지금 이 판결한 판사의 이름도 여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인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증인을 불러서 조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 뭐 시간이 안 되면 요거 질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이제 협의를 더 해보시든지 아니면 질의 중에도 뭐 협의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럼 요 판결문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요 판결문이 맞는 것 같죠, 주광덕 의원님? 그럼 이것도 이 내용을 보고 아까 버스가 그 자동차가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 버스와 부딪혀서 2명이 죽은 사건 저희가 인터넷도 다 뒤져봤는데 그 사건이 우선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판결문하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저기 방희선 판사 그 시기. 서 의원님. 예. 요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요런-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보석 취소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요구를 아까 제가 얘기했고 그 찾아본 결과를 말씀 듣고 그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찾아본 결과를 듣는 걸로 자, 하시죠. 그런 협의는 이제 여기서는 좀 그만하시고 이따 이제 협의하실 때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께서는 이제 이 판결을 보면 좀 생각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나요 아까? 제가 일단 판결이라도 그러면 확인을 네, 그러면 할까 이따 하는 정의할 때 한번 예. 참고해 보시고요. 예. 다음에는 바른정당 지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백승주 의원께서도 다시 제지를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격히 다르다 이렇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서 지금 계획에 그 용어를 지원할 때 성평등으로 쓰는 건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능성이 높고 그 주심 판사였던 그분의 증언을 직접 여야가 함께 듣지 않고는 이 판결문이 어떤 것이라는 걸 판결문을 현실적으로 이 판결문이다라고 사건 번호나 피고인을 지금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대법관 자격에 대한 그간의 재판 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게 나와서 증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이를 주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진술에 그 신뢰가 없다든가 그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면 그거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지금 주저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혹과 진실규명에 국회가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정말 비공개로 한번 해서 이게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뭐 조기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 합리성이나 그래도 진술의 신빙